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 스타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할 부분은요. 세부 내용 파악 중에서 심경 파악에 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심경 파악 유형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독해 내용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문 분석 해석도 한번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춰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이 문제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익혀보시고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자, 심경 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이하셔야 되냐면요. 글의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과 글의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의 심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심경을 파악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심경을 파악해서 선택지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능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하는지는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진행해 볼 테니까요.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경 파악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선택지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감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Anxious, relieved, delighted, unhappy, indifferent, excited, relaxed, upset, embarrassed, proud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모르시는 단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심경 변화에 나오는 단어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모르시는 단어들 다 정리하시면요 금방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자, 우선은 여기 anxious라고 단어 염려하는이란 뜻이죠. 그리고 relieved라 되어져 있는 것은 안도하는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죠. delighted라 되어져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unhappy는 불행한 것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3번에 indifferent는 무관심한, excited는 신난이 되겠죠. 자, 4번에 relaxed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편안한, 그리고 upset은 속상한 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5번째 embarrassed라 되어져 있는 건 당황한, proud는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나와져 있다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정리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anxious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relieved라 되어져 있는 거 안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delighted는 어떻습니까? 기쁜 거니까 플러스 감정, unhappy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different라 무관심한 거, 이거 마이너스 감정이죠. excited는 신난 거니까 플러스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laxed라 되어져 있는 거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감정. upset은 속상한 것, 화가 난 것이니까 마이너스 감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barrassed라 되어져 있는 거 당황하고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다. proud라 되어져 있는 건 자랑스러운 거니까 플러스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지의 의미와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했으니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문에 나와져 있는 이 감정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파악하는 거 되겠죠. 하지만 뭐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 When I woke up in our hotel room, it was almost midnight. 자, 내가 호텔 방에서 일어났을 때 거의 자정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감정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X라고 우리가 표시하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I didn't see my husband nor daughter. 자, 지금 남편과 딸을 다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마이너스 쪽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감정 여부가 없다 그냥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I called them but I heard their phones ringing in the room.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어디서 울렸어요? 방에서 그냥 울리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물론 뭔가 좀 느낌적으로 마이너스 감정 같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X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Feeling worried, I went outside and walked down the street, but they were no
nowhere to be found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명확히 나왔네요. feeling worried 라고 되어져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다? 아,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밑에도 보시면 찾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명확한 부분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감정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 approached hoping to find my husband and daughter and suddenly I saw two familiar faces.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한 무리를 발견했고 그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그 무리 안에서 내가 누굴 찾길 바랬어요? 남편과 당연히 딸을 찾기를 원했었죠.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익숙한 두 얼굴이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여기 두 얼굴이 보였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두 명을 발견했다. 못 찾았었던 건데 갑자기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발견하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감정의 요소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좀 더 플러스 감정 쪽이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감정으로 좀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명확한 감정을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더 명확한 감정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I smiled, feeling calm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웃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느꼈죠? 차분하고 안정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을 뭘 나타내고 있다? 플러스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부분은 좀 헤맬 수 있어도 여기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Just then my daughter saw me and called mom. 딸이 나를 보고서 엄마로 외쳤죠. 여기는 뭐 특별한 감정 없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넘어갑시다. They were watching the magic show. 그들이 마술쇼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도 특별한 감정 아닌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Finally, I felt all my worries disappear. 마침내 나의 모든 걱정이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얘기? 플러스 감정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감정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선 어떤 감정을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감정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걱정되는 상태였잖아요. 자, 그리고서는 마지막 플러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어떤 상태였으니까 안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정답의 범위 축소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우선 1번, 3번, 5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1번, 3번, 5번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정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지문 속 세부 감정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앞에서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라서 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봤었던 거 feeling worried라 되어져 있던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었어요?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감정이 smiled, feeling calm으로 연결되고 있죠. 어떻게 변화되는 것? 기쁘고 안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속 세부 감정은 걱정하는, 염려하는에서 기쁜, 안도하는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선택해주면 되겠죠? 걱정하는, 염려하는에서 기쁜, 안도하는으로 바뀌는 것 우리 아까 1, 3, 5번을 우리가 답을 축소해놨죠? 거기서 골라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대로 매칭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선 앞쪽에 걱정하는, 염려하는 해당되는 것 1번에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쁜, 안도하는 해당되는 게 또 1번에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함께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 I woke up in our hotel room, it was almost midnight.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oke u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n our hotel room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 건 비인칭 주어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왜요? 뒤에 뭐 나오니까 시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was는 동사, almost는 부사, midnigh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네요. 금방 해석해 봅시다. 자, when I woke up in our hotel room 되어져 있는데 when 나와져 있죠. 이거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깨어났을 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디에서요? 우리의 호텔 방에서요. 그랬을 때가 언젠지 얘기해 주고 있죠. It was almost midnight.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자, 비인칭 주어는 가주어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뭘 위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I didn't see my husband nor daughter. 자, I가 주어가 되겠고요. didn't see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my husband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nor daughter 여기도 목적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부정이기 때문에 or이 아니라 nor로 간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긍정일 때는 A or B로 갈 수 있지만 부정일 때는 A nor B인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didn't see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를요? My husband 남편을요. 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거요? daughter 딸도 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갑시다. I called them, but I heard their phones ringing in the roo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call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them은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but 접속사입니다. I가 다시 주어가 되겠고요. heard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heir phones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ing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heard가 뭐니까 지각 동사,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 ring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 the room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지각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성될 수 있는데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요. 뒤에 뭐가 오면 된다?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지금처럼 현재 분사가 오면 됩니다. 만약에 수동일 때는 뭐가 오면 되겠다? 과거 분사가 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그럼 해석해 봅시다. I called them.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했죠. 끊어갈게요. 하지만 I heard their phones ringing in the room.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그들의 전화기가요. ringing, 울리는 것을요. 어디에서요? in the room, 방에서요. 자, 네 번째 문장 갑시다. Feeling worried, I went outside and walked down the street, but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eeling worried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뭡니까? 분사구문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분사구문은 생략된 거 찾아줘야 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뒤에 먼저 갑시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ent가 동사가 되겠고요. outside는 부사입니다. and 접속사죠. 그 다음에 walk 나와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down the street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ut 접속사입니다. they가 주어, were 동사가 되겠고요. nowhere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 be found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투용법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비투용법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nowhere이 붙었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투부정사 할 수 없었다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용법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사구문 좀 정리해 봐야겠죠. 생략된 걸 우리가 찾아줘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생략되었어요? 뭐뭐 해서라고 하는 접속사 정도 생략될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생략될 수 있어요? 뒤에 주어였던 I가 생략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feeling은 동사였던 형태가 되겠고요. worried는 그거에 걸려있는 보호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사구문은 항상 생략된 것을 찾아줘서 해석하면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나는 걱정이 되어서 끊어갈게요. I went outside. 나는 밖으로 나왔죠. 자, 여기 병렬 구조죠. went랑 walked랑 또 병렬 구조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뭐 한 거예요? down the street. 길거리를 걸어서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죠. 끊어갈게요. But 하지만요,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수동의 관계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직접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When I decide I should ask someone for help, a crowd nearby caught my atten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when이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decid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I should부터 시작해서 help까지가 이렇게 전체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안에 생략된 게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는 주어, should ask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someon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for help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알고 있는 관용적 표현 있죠. ask A for B입니다.
A에게 B를 요청하다, 부탁하다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 부분 더 갑시다. A crowd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nearby가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cut이 동사가 되겠고요. my attention이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끊어서 해석해 봐야겠죠? 내가요, 결정을 했을 때가 되겠죠. 뭘 결정했어요? I should ask someone for help.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끊어갈게요. 근처의 한 무리가요, 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I approached hoping to find my husband and daughter and suddenly I saw two familiar fac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approached 여기 동사가 되겠죠. 자, 호핑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데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and 접속사죠. suddenly 부사, I가 주어, so가 동사, two familiar faces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 내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여기 뭐뭐 하면서 이렇게 생략된 접속사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죠. 그리고 호핑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to find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호핑이 걸려져 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to find가 동사적 특성, my husband and daughter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approached, 다가갔습니다. 라는 게 되겠죠. 뭐 하면서요? hoping, 소망하면서요, 바라면서요. 뭐 하는 것을요? to find my husband and daughter. 내 남편과 딸을 찾기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요, 끊어갈게요. I saw two familiar faces. 익숙한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smiled, feeling calm. 이렇게 되어져 있죠. I가 주어, smiled가 동사가 되겠고요. feeling부터 시작해서 calm까지는 또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안에도 확인해야겠죠. 생략된 거 찾아줍시다. 뭐뭐 하면서입니다. 자, 생략된 거 당연히 또 주어가 되겠고요. feeling이 동사의 특성, calm은 그거에 걸려있는 보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끊어가겠습니다. I smile, 나는 웃었다라고 합니다. 뭐 하면서? 안정된 감정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Just then my daughter saw me and called mom. 자, just the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My daughter,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saw가 동사가 되겠고요. me가 목적어입니다. and 접속사예요. called, 여기 동사가 되겠죠. 자, 여기 so랑 called가 또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om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따옴표로 묶여져 있네요. 끊어가겠습니다. Just then, 바로 그때 끊어갈게요. My daughter saw me. 내 딸이 나를 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called mom,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y were watching the magic show.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were watch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과거 진행이네요. the magic show,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끊을 데 없습니다. 그들은요, 마술쇼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Finally, I felt all my worries disappear. Final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가 되겠죠. felt가 동사가 되겠고요. All my worries, 여기 목적어가 되겠고요. disappear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내 끊어갈게요. 나는요, 느꼈습니다. 무엇을요? 나의 모든 걱정이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경파악 두 번째 문제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방법 정리해 봤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독해 능력 향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문 분석 해석도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 부분들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고 그리고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